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좀 실수가 있어서 알람이 좀 이상하게 갔을 거예요. 시간을 맞추는 거를 조금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 방송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목이 분노의 파국은 피할 길이 없어. 그리고 가로 열고 부제로 모두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 와스프급 강습 항공모함이에요. 이 항공모함에는 이게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게 독도함 있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독도함. 독도함과 같은 그러한 용도의 배입니다. 여기에 해병들을 싣고 있죠. 근데 독도함보다는 훨씬 큰 배예요. 이게 지금 어, 배수량이 약 한 18,000톤 정도 되니까요. 웬만한 영국이나 프랑스 항공모함보다 큽니다, 이게. 그리고 이 항공모함에는 와스프급 강습함에는 2,000명에서 한 2,100명의 전투병이 타요. 그 전투병은 보병이 아니고 해병대입니다. 해병 전투병력이 2,000명에서 2,100명이 탑승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전차 하나하나 구체적인 수량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전차가 탑재가 되고요. 장륜 장갑차라 그래서 바퀴 달린 거 있죠. 그런 장갑차가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견인포도 탑재가 되고요. 트럭이 한 68대 정도, 트럭이 한 68대 정도 탑재가 되고요. 뭐 이거 장난 아니에요. 뭐 해리어, 지금 보이는 갑판에 보이는 게 해리어기잖아요. 해리어기가 탑재가 되고요. 해리어기가 한 6기 정도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슈퍼 코브라라고 해서 우리 육군에서 가지고 있는 코브라 헬기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진화된 버전인 코브라 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스프리라고 여러분들이 빈라덴 아니 우리가 보통 참수작전 할 때 보면 많이 뜨는 영상 있잖아요. 이렇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 어, 특수전 병력을 싣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오스프리기. 날개가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기타 헬기들, 대형 헬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지금 아마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한반도로 오는 배에는 전투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보통 6기가 실리는데 지금은 여기 비상 상황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20여 대가 실려 있을 거예요. 전투기가 한 20여 대 실려 있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려져 있는 걸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한 20여 대가 실려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전투 병력이 한 2,000명, 일개 연대 정도가 탑승해 있죠. 일개 연대 정도가 탑승해 있고, 어,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이게 그 강습 전단이라고 해야 되나? 얘네가 지금 한 개도 아니고요. 강습 상륙 전단이 3개가 지금 한반도로 오고 있어요. 또다시 집결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방으로서 평창 올림픽을 잘 치르게 해주려고 하는 트럼프의 배려일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오는 것인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이러한 무시한 전력이 탑재되어 있는 장비와 전투 인원이 탑재가 되어 있는 탑재되고 탑승이 되어 있는 강습함이 이걸 다 와스프급이라 그래요. 와스프급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거는 아메리카호고요.
그 3개 전단이 와요. 그 중에는 그 원래 와스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항공모함도 오고요. 뭐 이게 항공모함이라고 하죠.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 편하게 생각하시기에. 그거는 하와이 쪽에서 오는 거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아메리카호라는 거는 싱가포르에서 오고 있어요. 지금 싱가포르. 얘는 싱가포르에서 오고 있고요.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시해리어입니다. 근데 이게 그 3개 전단이 오니까 병력으로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 연대 정도가 이동한다라고 봐야 되나? 그것도 해병이에요, 해병. 그것도 해병 그 상륙전을 전담하는 해병 애들이 탑승해 있어요. 이 배에는 그 호버크래프트라 그러죠. 그 바다에서 바로 육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병력을 태우거나 장비를 태우고 상륙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륙 장비들도 다 있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가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것도 수량도 정말 빠방하게 탑재가 되어 있죠. 예. 전차, 장갑차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대가 그 3개 전단이 그 한반도로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그 꺼내 갖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목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 F-35가 탑재되어 있는 비행기들 그 탑재가 되어 있는 항모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어, 미군이 장비들을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어떤 그 강습함에는 해리어가 실려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강습함에는 그 F-35가 그 실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텔스기도 실려 있는 그 강습함이 있을 거고요. 이거 강경화 때문에 유명해졌죠? 강경화가 뭐라 그랬나요? 그 강경화가 자기 영어 잘한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 지금 교체되고 있어요. 예, 교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려 있는 것도 일 거예요. 강경화가 국회에서 자기 내세울 거는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영어 못하지만은 걔도 영어 못하던데요. F-35 F-35 그냥 모른 척하고 모른다 그러면은 그 간단한 문제를 갖다 거기서 그냥 또 아는 척 해갖고 발음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그 F-35가 좀 더 세련되게 들렸었나 보죠? 세련되게 느껴졌나 보죠? 왜 거기서 F-35가 나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강경화 때문에 유명한 비행인데 이게 탑재되어 있는 그 강습함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얘네가 오고 있어요. 얘네가 3개 전단이 오고 있습니다. 병력으로 치면은 순수하게 전투병만 6,000명이 넘습니다. 전투 해병만 6,000명이 넘는 그 강습 전단이 3개 전단이 지금 한반도로 집결하고 있고요. 이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죠. 지금까지 문재인이 그 벌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뭐 북한에야 뭐 지속적으로 처음에 집권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온갖 추파는 다 던졌고 온갖 그 사탕발림과 굴종적인 모습은 다 보였죠. G20 그 회의에 가서 무슨 베를린 선언이지 뭔 그 선언인지 거기서 그 무슨 재단이지? 거기에서 이렇게 망신까지 당해가면서 베를린 선언을 하고 그리고는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기자들은 처맞고 자기는 혼자 밥을 먹고 그러면서도 중국은 거대한 봉우리 우리는 조그마한 나라 중국에 붙어서 잘 먹고 중국에 붙어서 살면 영광이로소이다 뭐 이러한 뉘앙스의 이러한 느낌의 어떤 그 개소리를 짓거리고 그리고
와서는 또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 원하는 대답에 있어서는 또 미국에 대해서 또 굽실굽실거리면서 그러면서 뺀질뺀질거리면서 트럼프가 왔을 땐 트럼프한테 또 꼼짝도 못했으면서 뭐 온갖 그 추잡한 모습들은 지금 다 보였죠. 그 결과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힘이 집결하고 있죠, 힘이. 힘이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거기에다가 그 노골적인 어떤 북한을 도와주기 그러한 행위는 속속들이 미국에 의해서 다 까발려지고 있죠. 미국에서 정찰 위성으로서 첩보 위성으로 다 탐지해내 갖고 한국에게 알려주니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잡아서 억류해 놓고 조사하는 척 하고 있고, 뻔뻔스럽게 중국 놈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도 아니고, 뭐 이건 정말 이런 인간들은 예전에 우리가 그 중국의 소위 고전이라는 책들을 읽어보면 그 모든 게 알고 보면 정말 뻔뻔스러운 거예요. 뻔뻔스럽고 어떤 철면피, 인간 이하의 어떤 그 더럽고 사악한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책들. 소위 말해서 뭐 그 뭐라 그러나요? 걔네들이 자랑하는 뭐 수호진이 뭐 삼국진이 뭐 그런 거 보면 다 그런 속임수 천지잖아요. 똑같은 거죠,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극강으로 진화된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더 극강으로 진화가 돼서 더더욱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중국도 지금 그 휩쓸려 들어와서 얘네들은 상당히 야비하게 개입을 할 거예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야비하게 개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앙이 말 그대로, 문재앙 그 말 그대로 한반도에 엄청나게 그 수증기를, 수분을 이렇게 그 머금고 있는 정란음을 끌어들였어요. 조만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폭우를 쏟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되겠어요? 이게 잘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대화한다고 북한 애들하고 연락하고 북한 애들하고 뭐 만나니 했더니 지금 떠들썩한데, 그리고 뭐 시진핑이 오네 마네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게 잘 되겠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잘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잘 될까요? 이게 잘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깨지는 순간에 문재인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순간에 문재인은 끝장나는 겁니다. 모두에게 우습게 보이고 모두에게 채신머리 없게 보이고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행동은 다 했는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트럼프는 서 있고 테이블 주변에 모여 있는 거죠. 지금 김정은이는 테이블에 의자 갖다 놓고 바짝 끌어안는 신용을 하고 있고, 시진핑은 의자 갖고 오는 척 하고 있고, 트럼프는 팔짱 끼고 테이블 앞에 그냥 서 있고 앉지도 않고. 지금 느낌이 딱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테이블 사이를 오가면서 온갖 설레발을 치고 손이
손이 그냥 지문이 남아나지 않도록 싹싹 빌어대고 있는 채신머리였고 비굴한 문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 테이블에 차려내기로 한 음식이 나오질 않아. 그 테이블에 그 차려내기로 한 음식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하겠냐고요. 그나마 위험이 있었고 그동안 어떤 해왔던 과정이 엄숙하고 단정하게 일을 처리해 왔으면 속으로 화가 나도 꿍 하고 넘어가겠죠. 말로써 그래도 좋은 말을 하면서 그 자리를 끝내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모습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때려주고 싶은 거는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때려주고 싶었고 북한도 때려주고 싶었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자에겐 어떤 그 마음속에서도 동정도 잘 안 우러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비열한 약자들에게는. 그런데 그 자리가 완전히 뭐 말과는 다르게 정말 먼 길에서 오기 싫은 사람 끌어다 놓고 앉혀 놓고 김정은이는 뭐 지금 살아야 되니까 싹싹싹싹싹싹 잽싸게 와서 의자 끌어다 놓고 앉았는데 시진핑은 그 멀지도 않지만 5만 인상 다 쓰면서 지금 온 거고 오기 싫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왔고 트럼프는 정말 먼 길에서 그 어거지로 여지까지 너희 아버님 너희 부모님을 봐서 내가 이번 한 번만큼은 참아주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뭐 허당인 거야. 완전히 황당한 거야. 그 자리가 음식도 하나도 안 나와. 온놈들이 하기로 한 얘기는 다 지멋대로 떠들어. 알고 봤더니 그 걔네들이 하기로 한 건 다 구라였어. 그러면 거기서 제일 큰 어른이고 제일 큰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는 완전히 빡치는 거겠죠. 지금 그러한 상황을 문재인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놨고 오라 좋다 명분 좋아 그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겠죠. 트럼프는 머리가 무척 좋아요. IQ가 뭐 150이 넘는다네요. 저는 뭐 150이 넘는 사람 뭐 160 이런 사람들을 뭐 직접 본 적은 없는데 한 140 넘어가는 사람들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그 트럼프 정도의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건 트럼프의 어떤 머리가 물론 참모들의 조언과 그들의 어떤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겠죠. 저는 지금 얘네들이 오는 게 딱 그거인 것 같아요. 명분 좋아. 그래 올림픽. 그래 올림픽 한다고. 그래 뭐 나는 대답은 아직 안 했지만 이 명분 가지고 내가 그 애들 데리고 들어갈게. 내가 애들 데리고 들어갈게. 명분이 뭐냐고? 그 올림픽 치르잖아 너네. 전쟁은 나지 말아야지. 야 쟤네들 뭔 짓 할지 몰라. 야 너네 그 기억 못하냐? 너네 월드컵 할 때 걔네들 그 연평해전 일으켰잖아. 그래서 박동혁 상병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하게 만든 애들이 걔네들이잖아. 너네 기억 안 나니? 야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애들 데리고 들어갈게. 그런 명분으로 올컨이 좋아. 그래 그러면 일단은 우리도 콜 하고 지금 강습 전단을 3개 강습 전단을
강습 상륙 전단을 지금 한반도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목적 카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는 뭐 지상에는 주한 미군이 있고요. 보병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언제든지 6.25 때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것을 감행할 수 있는 상륙 세력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시시한 대대병력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3개 연대병력이 오고 있는 거예요. 3개 연대병력 이상입니다. 원래 순수한 전투병이 6,000명 이상이면 거기에 딸린 그 인원은 얼마겠어요. 그것을 보조해주기 위한 지원 세력은 얼마가 있겠냐고요. 이거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한 전투병력을 올림픽을 구실로 아주 좋은 거죠. 이거는 뭐 누구도 뭐 말 못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항공모함 온다고 중국놈들 지랄지랄 거렸는데 이거는 지금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림픽이 코앞이라서. 그래 너희들 대화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화든 뭐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확답을 한 게 없습니다. 미국은 확답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공화당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면 미국은 참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그거 그 사람 개인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들 전체의 말을 그가 나서서 대변해 준 거지. 그 사람 개인적인 그 혼자서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 모든 게 힘들어요, 지금. 북한 애들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북한 애들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다 그게 지금 대북 제재 안에 다 걸려버리거든요. 어떠한 수단은 비행기로도 못 데리고 오고 배로도 못 데리고 와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뭐 그 육로로 그 금강산 그 방문하고 막 그랬던 길로 오거나 뭐 판문점으로 오거나 뭐 이러한 생각 하겠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모두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예요. 그래서 제목이 모두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정말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해가면서 막 그 뭐라 그래요? 정말 이쁘지도 않은 웃음 흘리는 거 억지로 봐주면서 이야기 들어서 여기까지 왔더만 와보니까 이건 뭐 엉망진창이야. 응?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이 이거 뭐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 자리를 주관했다라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표현하기가 힘들겠죠. 쉽지가 않겠죠.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근데 문재양이 그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서 이거 음식이 안 나왔네. 이래버리면 바로 샤덱이 날아가는 거예요. 바로 샤덱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서. 그래서 세 명 모두에게 트럼프한테는 주먹으로 그냥 코 정통으로 한 대 맞고 시진핑한테는 귀싸대기 한 대 맞고 김정은이한테는 조인트 한 대 까이겠죠. 그래서 제목이 이거예요. 이거 쉽게 되겠습니까? 오는 것 자체가 지금 쉽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그 제약에 걸려서 거기다가 미국은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지. 그렇게 되면은 그 다른 나라 다른 국가에서들도 지금 주판을 막 튀기고 있을 거예요. 이미 뭐 흥행은 망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뭐 오질 않으니 뭐
그래서 지금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사세보 항에 있는 그 강스팜은 이미 뭐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온 거나 마찬가지고, 그 와스프는 하와이를 출발을 했어요. 지금 거의 다 와가거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카는 그 싱가포르에서 출발을 했고, 그 세 개가 지금 다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난달에 저희 그 사진으로 봤죠? 지난달 사진으로 저희가 본 게 뭐가 있었나요? 부산항에는 지금 평경 작업할 수 있는 그 장갑차들이 다 들어와 있었죠. MRAP라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미군의 장갑차죠. 이거는 뭐 전면전이나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게릴라전이나, 그리고 또 그 전쟁을 끝낸 후에 그 점령 지역을 갖다 평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불순 세력이나 이런 것들하고 싸워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조금은 경량화된 그런 어떤 장갑차죠. 뭐 중장갑이 두러진 탱크나 이런 걸로 하기는 어렵고, 그런 걸로는 상당히 뭐랄까 거부감을 줄 수도 있고 위압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부산항에 대거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언제 들어온 거예요? 문제항 중국에 가 있을 때 들어온 거잖아요. 문제항이 중국에 갔을 때 지금 대량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 이 장갑차의 밑바닥에는 이렇게 상당히 두꺼운 거예요. 이게 사진이 바닥면만 주로 보여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게 되게 두꺼워요, 장갑이. 여기 이렇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두께가. 이런 것이 V자로 이렇게 되져 있거든요. 이런 게 대량으로 들어와 있고, 결론은 미국은 완전히 준비 끝냈습니다. 마지막 활용 점정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정점으로 강습 전단까지 지금 불러 모아서, 이거는 바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즉각적으로 지휘부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뭐 그 이전에는 이제 정말 커다란 프레임을 다 짜놓은 상태였고, 이제는 그 프레임에 제대로 된 구조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환율 문제, 여기에 겹쳐서 지금 환율 최저점 떨어졌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폭탄처럼 다가올 것 같은, 저는 제일 지금 제가 경계하고 제가 경계한다고 해서 뭐 해결될 일이 아니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닥치는 그런 상황이 제일 지금 두렵거든요. 한꺼번에. 물론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그런데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환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친다면, 우리가 그때는 정말, 야, 이거는 뭐 정말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미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 1080원 정도인가? 환율이 한 1080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들이 헐떡헐떡 거리기 시작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1060원대죠.
곧 1050원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뭐 이거 지금 뭐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우리 어디 갔노? 그리고 참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어, 뉴스 아주 큰 복병이 생겼습니다. 지금 평창올림픽에.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흘러가는 거 보면은 원래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정성 없이 해나가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들 목적 때문에 해나가는데. 지금 그 AI 창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조류독감이 그 어저께 뉴스가 이제 뭐 경기도가 뭐 확정이 되냐 마냐 그러는데 지금 그 경기도 뚫렸어요. 지금 경기도 뚫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강원도로 가는 거는 뭐 이건 시간 문제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뭐 거기 관광객들 가서 관람하러 가는데 자동차 방역하고 그래 보세요. 검문소 곳곳에 세워서 외국인들 차에 타고 전부 다들 그 소독 차량 그에 둘러싸여서 제독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제 시간에 관람 시간 맞춰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최대의 복병 하나 터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두의 미움을 받을 길이 점점 열리고 있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AI 지금 터졌어요. 터졌고 요번에 그 시급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뉴스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내후 외환이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싫어하는 스브스인데 보십시오. 경비원 해고 이걸 뭐 그 현대아파트를 욕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아니 이걸 뭐 사용자들 입장에서 주민들을 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주머니를 그 털어가면서 자기들 못 먹어가면서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정치권이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저 사람들을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인간들이 멍청한 거지. 지금 문제양 찍은 인간들 반성하세요, 반성. 어? 청년들이여 세상을 바꿔보자. 그 세상 참 여러분들에게 좋은 세상 주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 한번 고생 좀 해보세요. 해외 나가서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손가락질 한번 받아보면서. 지금 이러한 문제 국내적으로는 또 있었죠. 요거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환율 그래프고요. 지금 뭐 저점이 어딘지 모르게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뻥뻥 뚫려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 1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1000원 이하로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그 정말 그 나름대로 자구책들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그 뉴스가 제가 한 발견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랑 군사협정을 맺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랑
군사협력을 맺은 사람은 노무현이었어요. 노무현이 맺은 거예요, 노무현. 뭐 우파 정권에서 뭐 한 것처럼 엄청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떠들어들 됐는데 노무현이 맺은 거예요, 노무현. 노무현이 맺은 거를 잘 발전시킨 거지. 모든 것이 노짱이 시작입니다, 노짱. 그거를 이명박이 잘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잘 끌고 온 거죠. 거기에다가 박근혜 정권에서 그 UAE랑 군사협력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서운한 게 있었다 그랬는데 그거 개뻥이죠. 그게 개뻥인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김관진이 UAE한테 그러면 저런 왕실 훈장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응? 아니 김관진 장관이 UAE에서 정말 그 최고의 훈장이라고 볼 수 있는 훈장을 받았다니까요. 양국의 그 협력을 그 강화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위협 때문에 그러한 위협을 이루어냈다고 UAE에서 저런 훈장을 수여하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그것은 거짓인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요번에 또 제가 본 뉴스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요번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UAE를 갖다 왕복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맺어졌는지 아세요? 지금 UAE하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UAE와 지금 우리나라하고 군사협력 관계를요, 어떻게 하기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난리를 죽이고 나서 그 안 해도 될 그 지랄을 하고 나서 지금 양국 교류 협력 관계, 특히 특전사 간의 훈련을 훨씬 더 강화하고 더 많이 하기로 했대요. 요번에 이 난리를 치고 나서 줄 거 다 주면서 병신짓 한 거예요. 그냥 해줬으면 얼마나 더 칭송을 받고 우리나라한테 잘해줬겠습니까? 아니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망신은 다 당하고 나서 할 거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안 해줄라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사과했죠. 임정석이가 전화했다며요. 임태희 비서실장인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측근에게 전화해서 뭐 상황 설명하고 그게 결국엔 뭐 사과죠 뭐. 예, 형식적으로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론은 UAE가 바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면서 UAE한테는 칭찬 못 받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참사죠. 일국의 외교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외교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잘려야 돼요. 외교부 장관이고 뭐고 정상적인 우파 정권이라면 아마 다 잘렸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뭐 뻔뻔한 인간들이니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약간은 그 벗어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에서 제가
일단은 우파가 어떤 그 우파의 어떤 몰락의 그 가속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어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덕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에 그 여러 가지 정보력도 물론 가지고 있고 전임 대통령이었고 한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해외에서 이명박 그 해외 그 인사들 그 인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제원이 그 저번에 그러한 말을 했었죠. 장제원이 그런 말 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제하고의 친분 관계가 두려웠나 보다. 라면서 그런 그 논평 아닌 논평을 장제원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마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도 묘주위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명박이 당하게는 냅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함부로 MB 욕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정말 자기 발등을 찍는 거라는 것들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MB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라 그러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지금 우파들이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고 그러한 그 벽이고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함부로 이렇게 막 죽일 놈 살릴 놈 한다라는 것은 참 제가 봤을 때는 어리석다. 이명박 대통령 그 해외 방문할 때 보십시오. 저 틀에. 저 비행기 그 내려오는 계단 보세요. 미국에서 깔아준 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갔을 때 보면은 바닥에는 이렇게 그 바닥에는 레드카펫 깔려 있는데 물론 국빈 방문을 아마 한 적이 있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 이거는 아마 국빈 방문이라서 이렇게 해줬을 것 같은데 비행기 트랙에다 빨간 거 계단 다 해준 거 보세요. 이거 하고 또 저기 뭐야 문재양 그 방문했을 때 그거 보면은 야 참 정말 비교되겠다. 여러분 다르죠? 어, 계단서부터 해서 싹 포장해 버렸습니다. 레드카펫으로 밑에서 내려와서 공손히 지켜보고 있는 관계자들. 예, 그림 한번 보세요. 다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파의 분열을 노리는 사람들의 공작에 저는 상당히 놀아나고 있다라고 봐요. 제가 그 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조금 자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해주고 싶네요. 우리 우파를 이끌고 싶고 우리 우파의 어떤 운동권에서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앞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홍준표 당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욕하기 이전에 당신들이 그분들보다 깨끗한지를 한번 저는 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들 마음과 당신들의 삶이 이분들보다 나은지 한번
제가 이분들보다 깨끗하고 이분들보다 어떤 그 생각에 있어서 더 맑다라고 생각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말 낫다고 생각하셨을 때, 자신들의 흠이 없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때 정말 그렇다라면 욕을 하셔도 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아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언젠가 정말 저도 아니다 싶으면 막 질러버릴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 저기 뭐야 그 나무랜다고 큰 소리 치고, 아니면 팩트를 가지고 큰 소리들을 치세요. 팩트가 없으면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다? 뭐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누구다? 아니, 북한에서 이렇게 미워했잖아요? 분탕, 분탕이란다. 북한에서 이렇게 미워했잖아요? 그리고 남한에서 종북 세력들이 정말 미워했죠? 예?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는 대우받는 사람을 해외에서 대우받고 외환 위기 극복하고 그랬던 사람을, 예? 이 의장대 사회를 받는 거 보세요. 이 대우해주는 거 보세요. 이런 사람을 남한의 종북 세력들은 정말 싫어했죠. 지금도 정말 이명박을 쓰러뜨리면 우파는 끝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대통령 세력이 쓰러지면 우파와 비벼볼 언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싫어했죠, 이렇게. 어? 북한에서 만든 포스터들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남한에서는 얼마나 그 이명박 그 저기 뭐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까, 종북들이. 예?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요? 적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의 동지죠.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적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라? 네임님 미안. 내 잘 실수했어요. 미안. 맞아요. 네, 실수했어요. 사건의 본질을 좀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좋을 거예요. 정신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극렬하게 미워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인공호흡. 제가 조금 거슬리더라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음,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은요, 어리석어서, 물론 어리석죠. 그들이 어떤 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머리 나쁜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걔네들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누구한테? 누군 누구겠어요. 머릿속에 프로그램을 심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과 그 참모들은 지금 이러한 행동,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황당하다고 하는 행동들, 그리고 지금 어, 제도권 내에 있는 우파들이 저는 굉장히 순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뭐 어떤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순진하다라는 그 말씀드립니다. 뭐 이것이 이러한 이야기가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큰일 당해요. 정신들 바짝 차리시길 바래요. 얘네들은요,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망해서 조선시대가 돼도 상관없어요. 조선시대가 되면 자신들은 양반이 되면 되는 거고요. 조선시대에도 뭐 양반 못 살았나요? 양반들은 잘 살았잖아요. 소수의 양반들은. 똑같은 겁니다. 상관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중국에 가서 그러한 말을 막 내뱉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생각했을 땐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말들을 어떻게 내뱉겠어요?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돼 있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국에게 맞으면 그때 잠깐 바꾸는 척 하다가 금방 또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열불을 터뜨리는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럴 것이에요. 머리에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머리에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좀 그런 순진한 생각들 정말 빨리 고치길 바라고, 왜 지금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도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 지금 궁금한데, 입장을 정리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너무 황당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신속해야 됩니다. 정말 빨리 기민하게 움직여야 돼요. 국민이 망합니다. 국민이 망해요. 국민이 망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정말 모두에게 미움받는 그러한 상황이 곧 올 수 있습니다. 올 거라고 봐요. 이 사진은 지금 봐도 자꾸만 볼수록 참 마음 한쪽이 싸해져 오는데, 참 안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말 어떤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잘 정리가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국제 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잘 다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개념 정리라든가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바람에 저기 천안문에 올라가서 사실은 탄핵의 단초를 만들었죠. 이런 이야기하면 또 싫어하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우파에 답이 없어요. 앞으로도 똑같은 짓 또 해요. 그런 사람이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어를 하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까지 셋이었죠. 저까지 넷이었구나. 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저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 제대로 그분하고, 그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분이 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제가 제대로 말을 못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행동을 못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만남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자리가 파한 다음에 정말 계속해서 마음속이 찜찜한 거예요. 찜찜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잘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수치스러운 느낌도 있었고요. 대화를 하는 도중에서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화만 났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은 게 이거는 그러한 어떤 그 사람이 밉다 그 사람이 싫다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왜 그 사람한테 그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내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찬찬히 저 스스로를 이렇게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의문이 풀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화가 나고 모멸감을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자리의 의미라든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말까지는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한 부분과 그 자리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한 게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뭐 그런 말 제가 지금 모멸감을 느꼈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만 제가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저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의 생각을 내세우고 나라는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의 성격은 이해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 사람이 한 말이 저에게 대해서 어떤 인신공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에게 대해서 어떤 수치를 주려고 했던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하지만 그 자리는 그럴 수 있는 자리였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만을 생각하고 저만을 강조했던 것, 그것 때문에 제가 모멸감을 느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제 화가 진정이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걸 아는 순간에, 그걸 제가 깨닫는 순간에 제 마음이 아주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자리에서 정확한 상황 인지를 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해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떤 보수의 운동이라든가 우리 우파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점,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우리도 그러한 어떤 그 행동이 필요해요. 너무 뭐 자기들 싸움 그리고 또 이겨야 되는 거 맞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내 주변 사람들은 온통 다 적인데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승리하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조선이 유교 정신이 대단하고 유교 문명이 대단해서 에헴거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씹히고 결국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일제시대를 맞은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났다고 세계에서 나 잘났다고 안 해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날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나라가 잘났다고 우기지만 당장 바로 옆 나라, 이웃 나라, 일본 가도 그렇고 동남아 가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나라들도 많다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더 하고요. 그래서 정말 더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현실 인식을 잘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채신머리 없게 저렇게 가서 이런 행동 안 해요. 예? 북한한테도 조롱받는 이런 행동 안 해요. 좀 더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선 나 스스로 우리가 도대체 우리 우파라는 게 무엇인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보수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존재였던가, 이러한 것부터 찬찬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가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은 적어도 천호는 타고났습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하면서 천호는 타고났다라는 게 그 천호는 다름이 아니겠죠. 뭐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께서 어떤 뜻이 있으셨겠지만 이승만이라는 정말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서 어떤 초석을 놓은 게 결국엔 지금까지도 미국도 대한민국의 발목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 발목이 이제는 빠져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덫이 커져서 이제는 뭐 발목 자르기 전에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됐죠. 미국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그 초석 때문에 중국도 쩔쩔매고 사실은 중국이 세 보이는 것 같지만 중국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대한민국에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덕분에 중국도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저렇게 미군이 달려오고 트럼프가 저렇게 지금 강습 상륙 전단을 보내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점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더
현실에서 싸울 것도 싸우는 거지만 본질에 좀 충실해 보자. 우리는 이러한 지금 우방이 있고 우리가 보호하는 어떤 세력이 있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를 정말 제대로 돌아보고 본질적인 것부터 다져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기분이 나쁘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한 이야기가 그리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셨다면 기분이 나쁘셨던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하지만 기분 나쁘셨다고 생각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돌아보시고 정리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고 우리 우파가 정말 질이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칠게요. 마치고 이 사진은 6.25 그 전쟁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메가더가 잘 싸우고 한국을 위해서 공헌을 했다고 이게 훈장을 주는 건지 아무튼 뭐 상을 주는 것 같아요. 상장을 주는 것 같아요. 훈장을 수여했겠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점령군이라고 해도 무방할 상황이잖아요. 지금 메가더 같은 경우에는, 미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메가더가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취하고 있는 자세를 보십시오. 완전 차렷 자세잖아요. 저건 존경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모두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우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충실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사진은 메가더 장군이 계속해서 중국과 싸울 것을 주장하다가 본국의 소환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석별의 정을 나누는 사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 사이에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떠나면 어떻게 하냐, 이러한 의미의 그 눈물이죠.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저거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그 이 항공모함에는 그 와스프급 그 강습함에는 2,000명에서 한 2,100명의 전투병이 타요. 그 전투병은 보병이 아니고 해병대입니다. 해병 전투병력이 2,000명에서 2,100명이 탑승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전차 하나하나 구체적인 수량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전차가 탑재가 되고요. 장륜 장갑차라 그래서 바퀴 달린 거 있죠. 그런 장갑차가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견인포도 탑재가 되고요. 트럭이 한 68대 정도, 트럭이 한 68대 정도 탑재가 되고요. 뭐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 해리어, 지금 보이는 갑판에 보이는 게 해리어기잖아요. 해리어기가 탑재가 되고요. 해리어기가 한 6기 정도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슈퍼 코브라라고 해서 우리 육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코브라 헬기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그 진화된 버전인 그 코브라 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스프리라고 여러분들이 빈라덴 아니 우리가 그 보통 참수작전 할 때 보면 많이 그 뜨는 영상 있잖아요. 이렇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그 비행기, 특수전 병력을 싣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오스프리기. 그 날개가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기타 그 헬기들, 대형 헬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그 한반도로 오는 배에는 그 전투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보통 6기가 실리는데 지금은 여기 그 비상 상황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20여 대가 실려 있을 거예요. 전투기가 한 20여 대 실려 있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려져 있는 걸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한 20여 대가 실려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전투 병력이 한 2,000명, 1개 연대 정도가 탑승해 있죠. 1개 연대 정도가 탑승해 있고,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이게 그 강습 전단이라고 해야 되나? 얘네가 지금 한 개도 아니고요. 강습 상륙 전단이 3개가 지금 한반도로 오고 있어요. 또다시 집결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방으로서 평창 올림픽을 잘 치르게 해주려고 하는 트럼프의 배려일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오는 것인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이러한 무시한 전력이 탑재되어 있는 장비와 그 전투 인원이 탑재가 되어 있는 탑재되고 탑승이 되어 있는 그 강습함이 이걸 갖다 와스프급이라 그래요. 와스프급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거는 아메리카호고요. 3개 전단이 와요. 그 중에는 원래 와스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도 오고요. 뭐 이게 항공모함이라고 하죠. 편하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기에. 그거는 하와이 쪽에서 오는 거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아메리카호라는 거는 싱가포르에서 오고 있어요. 지금 싱가포르. 얘는 싱가포르에서 오고 있고요.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시해리어입니다. 근데 이게 3개 전단이 오니까 병력으로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삼 개 연대 정도가 이동한다라고 봐야 되나? 그것도 해병이에요, 해병. 그것도 해병 상륙전을 전담하는 해병 애들이 탑승해 있어요. 이 배에는 호버크래프트라 그러죠. 바다에서 바로 육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병력을 태우거나 장비를 태우고 상륙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륙 장비들도 다 있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가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것도 수량도 정말 빠방하게 탑재가 되어 있죠. 예. 전차, 장갑차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대가 그 3개 전단이 그 한반도로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그 꺼내 갖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목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 F-35가 탑재되어 있는 비행기들, 그 탑재가 되어 있는 항모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어, 미군이 장비들을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어떤 그 강습함에는 해리어가 실려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강습함에는 그 F-35가 그 실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텔스기도 실려 있는 그 강습함이 있을 거고요. 이거 강경화 때문에 유명해졌죠? 강경화가 뭐라 그랬나요? 그 강경화가 자기 영어 잘한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 지금 교체되고 있어요. 예, 교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려 있는 것도 일 거예요. 강경화가 국회에서 자기 내세울 거는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영어 못하지만은 걔도 영어 못하던데요. F-35 F-35 그냥 모른 척하고 모른다 그러면은 그 간단한 문제를 갖다 거기서 그냥 또 아는 척 해갖고 발음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그 F-35가 좀 더 세련되게 들렸었나 보죠? 세련되게 느껴졌나 보죠? 왜 거기서 F-35가 나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강경화 때문에 유명한 비행인데 이게 탑재되어 있는 그 강습함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얘네가 오고 있어요. 얘네가 3개 전단이 오고 있습니다. 병력으로 치면은 순수하게 전투병만 6,000명이 넘습니다. 전투 해병만 6,000명이 넘는 그 강습 전단이 3개 전단이 지금 한반도로 집결하고 있고요. 이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죠. 지금까지 문재인이 그 벌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뭐 북한에야 뭐 지속적으로 처음에 집권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온갖 추파는 다 던졌고 온갖 그 사탕발림과 굴종적인 모습은 다 보였죠. G20 그 회의에 가서 무슨 베를린 선언이지 뭔 그 선언인지 거기서 그 무슨 재단이지? 거기에서 이렇게 망신까지 당해가면서 베를린 선언을 하고 그리고는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기자들은 처맞고 자기는 혼자 밥을 먹고 그러면서도 중국은 거대한 봉우리 우리는 조그마한 나라 중국에 붙어서 잘 먹고 중국에 붙어서 살면 영광이로소이다 뭐 이러한 뉘앙스의 이러한 느낌의 어떤 그 개소리를 짓거리고 그리고 와서는 또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 원하는 대답에 있어서는 또 미국에 대해서 또 굽실굽실거리면서 그러면서 뺀질뺀질거리면서 트럼프가 왔을 땐 트럼프한테 또 꼼짝도 못했으면서 뭐 온갖 그 추잡한 모습들은 지금 다 보였죠. 그 결과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힘이 집결하고 있죠. 힘이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거기에다가 그 노골적인 어떤 북한을 도와주기 그러한 행위는 속속들이 미국에 의해서 다 까발려지고 있죠. 미국에서 정찰 위성으로서 첩보 위성으로 다 탐지해내 갖고 한국에게 알려주니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잡아서 억류해 놓고 조사하는 척 하고 있고
뻔뻔스럽게 중국 놈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도 아니고 뭐 이건 정말 이런 인간들은 예전에 우리가 그 중국의 소위 고전이라는 책들을 읽어보면 그 모든 게 알고 보면 정말 뻔뻔스러운 거예요. 뻔뻔스럽고 어떤 철면피, 인간 이하의 어떤 그 더럽고 사악한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책들. 소위 말해서 뭐 그 뭐라 그러나요? 걔네들이 자랑하는 뭐 수호진이 뭐 삼국진이 뭐 그런 거 보면 다 그런 속임수 천지잖아요. 똑같은 거죠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극강으로 진화된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더 극강으로 진화가 돼서 더더욱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중국도 지금 그 휩쓸려 들어와서 얘네들은 상당히 야비하게 개입을 할 거예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야비하게 개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앙이 말 그대로 문재앙 그 말 그대로 한반도에 엄청나게 그 수분을 이렇게 그 머금고 있는 정란음을 끌어들였어요. 조만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폭우를 쏟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되겠어요? 이게 잘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대화한다고 북한 애들하고 연락하고 북한 애들하고 만나니 했더니 지금 떠들썩한데, 그리고 뭐 시진핑이 오네 마네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게 잘 되겠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잘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잘 될까요? 이게 잘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깨지는 순간에 문재인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순간에 문재인은 끝장나는 겁니다. 모두에게 우습게 보이고 모두에게 채신머리 없게 보이고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행동은 다 했는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트럼프는 서 있고 테이블 주변에 모여 있는 거죠. 지금 김정은이는 테이블에 의자 갖다 놓고 바짝 끌어안는 신용을 하고 있고, 시진핑은 의자 갖고 오는 척 하고 있고, 트럼프는 팔짱 끼고 테이블 앞에 그냥 서 있고 앉지도 않고. 지금 느낌이 딱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테이블 사이를 오가면서 온갖 설레발을 치고 손으로 손이 그냥 지문이 남아나지 않도록 싹싹 빌어대고 있는 채신머리 없고 비굴한 문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 테이블에 차려내기로 한 음식이 나오질 않아. 그 테이블에 그 차려내기로 한 음식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하겠냐고요. 그나마 위험이 있었고 그동안 어떤 해왔던 과정이 엄숙하고 단정하게 일을 처리해 왔으면 속으로 화가 나도 꿍 하고 넘어가겠죠. 말로써 그래도 좋은 말을 하면서 그 자리를 끝내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모습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때려주고 싶은 거는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때려주고 싶었고 북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좀 실수가 있어서 알람이 좀 이상하게 갔을 거예요. 시간을 맞추는 거를 조금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 방송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목이 분노의 파국은 피할 길이 없어. 그리고 가로 열고 부제로 모두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 와스프급 강습 항공모함이에요. 이 항공모함에는 이게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게 독도함 있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독도함. 독도함과 같은 그러한 용도의 배입니다. 여기에 해병들을 싣고 있죠. 근데 독도함보다는 훨씬 큰 배예요. 이게 지금 배수량이 약 한 18,000톤 정도 되니까요.
웬만한 그 영국이나 프랑스 항공모함보다 큽니다. 이게 판도 때려주고 싶었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자에겐 어떤 그 마음속에서도 동정도 잘 안 우러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비열한 약자들에게는. 그런데 그 자리가 완전히 뭐 말과는 다르게 정말 먼 길에서 오기 싫은 사람 끌어다 놓고 앉혀 놓고 김정은이는 뭐 지금 살아야 되니까 싹싹싹싹싹싹 잽싸게 와서 의자 끌어다 놓고 앉았는데 시진핑은 그 멀지도 않지만 5만 인상 다 쓰면서 지금 온 거고 오기 싫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왔고 트럼프는 정말 먼 길에서 그 어거지로 여지까지 너희 아버님 너희 부모님을 봐서 내가 이번 한 번만큼은 참아주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뭐 허당인 거야. 완전히 황당한 거야. 그 자리가 음식도 하나도 안 나와. 온 놈들이 하기로 한 얘기는 다 지멋대로 떠들어. 알고 봤더니 그 걔네들이 하기로 한 건 다 구라였어. 그러면 거기서 제일 큰 어른이고 제일 큰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는 완전히 빡치는 거겠죠. 지금 그러한 상황을 문재인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놨고 오라 좋다 명분 좋아 그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겠죠. 트럼프는 머리가 무척 좋아요. IQ가 뭐 150이 넘는다네요. 저는 뭐 150이 넘는 사람, 뭐 160 이런 사람들을 뭐 직접 본 적은 없는데 한 140 넘어가는 사람들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그 트럼프 정도의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건 트럼프의 어떤 머리가 물론 참모들의 조언과 그들의 어떤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겠죠. 저는 지금 얘네들이 오는 게 딱 그거인 것 같아요. 명분 좋아. 그래 올림픽. 그래 올림픽 한다고? 그래 뭐 나는 대답은 아직 안 했지만 이 명분 가지고 내가 그 애들 데리고 들어갈게. 내가 애들 데리고 들어갈게. 명분이 뭐냐고? 그 올림픽 치르잖아 너네. 전쟁은 나지 말아야지. 야 쟤네들 뭔 짓 할지 몰라. 야 너네 그 기억 못하냐? 너네 월드컵 할 때 걔네들 그 연평해전 일으켰잖아. 그래서 박동혁 상병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하게 만든 애들이 걔네들이잖아. 너네 기억 안 나니? 야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애들 데리고 들어갈게. 그런 명분으로 올컨이 좋아. 그래 그러면 일단은 우리도 콜 하고 지금 강습 전단을 3개 강습 상륙 전단을 지금 한반도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목적 카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는 뭐 지상에는 주한미군이 있고요. 보병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언제든지 6.25 때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것을 감행할 수 있는 상륙 세력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시시한 대대병력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3개 연대병력이 오고 있는 거예요. 3개 연대병력 이상입니다. 원래 순수한 전투병이 6,000명 이상이면 거기에 딸린 그 인원은 얼마겠어요. 그것을 보조해주기 위한 지원 세력은 얼마가 있겠냐고요. 이거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한 전투병력을 올림픽을 구실로 아주 좋은 거죠. 이거는 뭐 누구도 뭐 말 못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항공모함 온다고 중국놈들 지랄지랄 거렸는데 이거는 지금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림픽이 코앞이라서. 그래 너희들 대화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화든 뭐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확답을 한 게 없습니다.